자랑하는 친구, 지적만 하는 친구, 이간질하는 친구. 한 번만 더 만나면 내 인생 또 흔들릴까요? 오늘 관계 독소를 걷어내고 노년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백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여려지고 시간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삶의 굴곡을 더 잘 알기에 작은 상처에도 쉽게 흔들리곤 하죠. 동시에 남은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함도 커집니다. 관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구 한 명을 덜 만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있는 실타래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나 혼자서도 빛나는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찬 독소를 거르고 나만의 취미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험.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마음속에 찜찜함만 남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간의 도둑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자랑 폭주형 친구에게 나의 소중한 경청 시간을 도둑맞고 지적 중독형 친구에게 나의 자존감을 도둑맞으며 이간질하는 친구에게 정신적 평화를 도둑맞은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은행 잔고와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분별하게 시간 도둑에게 잔고를 내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자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백의 위로가 제시하는 관계 디톡스와 인생 재설계 5단계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실행할 한 걸음, 즉 독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언어와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드는 실천 방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을 잠시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관계 때문에 기운 빠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자랑, 지적, 이간질 중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크게 갉아먹었던 유형을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닥칠 상황을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인생 후반전의 시간은 우리에게 남겨진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캔버스에는 오직 나만이 그리고 싶은 평화와 기쁨의 색깔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캔버스에 허락 없이 아무나 와서 낙서하게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공들여 그린 내 인생의 그림은 그 낙서 때문에 순식간에 흐려지고 엉키고 망가져 버립니다. 관계의 위생을 챙긴다는 것은 단지 불필요한 사람을 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캔버스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고리가 망가지면 모든 고리가 함께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돌아온 날은 기운이 없어 취미 활동을 건너뛰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찜찜함이나 화나는 감정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날 몸의 컨디션을 나쁘게 하고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으로 필요 없는 돈을 쓰거나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계가 엉키는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강, 취미, 경제적 루틴까지 모조리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관계의 독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모든 선한 루틴을 잠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을 알아보고 해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 독소로부터 내 삶을 지켜내고 남은 시간을 나답게 채우는 5가지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5단계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관계 독소 3종을 정확히 알아보고 걸러내는 언어를 준비합니다. 둘째, 나의 경계와 언어를 활용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회수하는 법을 익힙니다. 셋째, 혼자 마이너스 함께 루틴의 2바퀴를 만들어 매일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세웁니다. 넷째, 지난 삶의 후회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을 익힙니다. 마지막 5째, 학습 공동체와 같이 안전한 네트워크를 갖춰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의 기쁨을 찾습니다. 이 5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관계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후반전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는 3가지 관계 독소 유형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화 스크립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랑 폭주형입니다. 만날 때마다 본인의 소유, 자녀의 성공, 손주의 스펙 등을 끊임없이 나열합니다. 대화의 90% 이상을 본인의 이야기로 채우며 타인의 근황엔 관심이 부족하죠. 왜 독소인가? 이들의 자랑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과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심지어 나를 은근히 경쟁 구도로 몰아세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이들의 일방적인 자랑은 나에게 경청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대응 문장은 짧고 예의 있게 대화 주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게 반응하기보다는 칭찬 후 바로 화제를 전환하세요. 와, 정말 멋지네요. 축하해요. 그건 그렇고 제가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인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같이 산책 코스 추천 받아보고 싶어요. 또는 이야기 정말 재밌네요. 다음엔 우리 서로 한 가지씩 배운 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때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조적 해법은 주제 카드 들고 가기입니다. 만날 때 시 한 편, 짧은 글, 흥미로운 기사. 한쪽을 프린트해서 들고 가서 오늘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읽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고 제안하세요. 만남의 성격이 자랑 나누기에서 함께 생각하는 지혜 나누기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적 중독형입니다. 나의 이야기에 대해 그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끊임없이 수정과 교정에 집착합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이들은 조언을 빙자한 지적을 쏟아냅니다. 이들의 지적은 내가 내린 결정이나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며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대응 스크립트는 단호하지만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지 않게 나의 필요를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서 이 얘기 꺼낸 거예요. 해결책이나 조언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따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거나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경청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요청하세요. 모임의 경우 칭찬 1개 질문 1개 룰을 부드럽게 도입해 보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칭찬 1개와 궁금한 점 1개만 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위험한 이간질 점화형입니다. 부재 중인 제3자에 대한 험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달하며 감정을 부추기고 모임 내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들은 나의 시간뿐 아니라 나의 정신적 평화를 앗아가고 나를 험담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은 즉시 차단입니다. 강하지만 짧고 명료하게 나의 의사를 밝히세요. 그 얘기는 우리 당사자 앞에서 함께 듣고 이야기해요. 라고 하거나 확인 안 된 말은 여기서 멈출게요. 소문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데 집중합시다. 라고 하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 단톡방 규칙 3줄을 정하세요. 당사자 없는 평가는 금지, 스크린샷이나 전달 금지, 건강 취미 정보 공유 위주로 대화할 것. 규칙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모임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관계를 디톡스하여 독소를 걷어냈다면 이제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놀기와 함께 놀기라는 2바퀴 루틴입니다. 이 2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내 삶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놀기의 핵심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실내 취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날씨, 돈, 동행 상관없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나의 정신적 비상구가 되어야 합니다.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1페이지 필사 및 낭독입니다. 공책과 펜 그리고 타이머 10분을 준비해 매일 좋아하는 책의 딱 1페이지를 정성껏 필사하고 그 글을 소리내어 낭독하세요. 손끝의 감각을 깨우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둘째, 의자 스트레칭과 3곡 걷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3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 3곡이 끝날 때까지 집안에서 가볍게 걷습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 3곡이 바로 나의 하루 건강 루틴이 됩니다. 셋째, 포토 에세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매일 집 앞물건 하나를 찍고 그 사진을 보며 떠오르는 감상이나 생각을 딱 3문장만 기록합니다. 발견 1문장, 감정 1문장, 감사 1문장. 이 루틴은 나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내 취미가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실외 취미는 세상을 향한 나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원칙은 비용은 낮게, 주기는 높게, 이동은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 순례, 시장 카메라 산책, 하천 20분 코스 등 집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세요. 나 홀로 외출을 시작할 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5호 코스로 20분 다녀올게요. 하고 짧은 텍스트 한 통을 보내세요. 나의 위치를 알리는 안전장치이자 내가 나의 시간을 존중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혼자만의 루틴이 굳건해졌다면 이제 건강하게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친목 모임이 아닌 목적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가장 안전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독서 모임, 온라인 스터디 등을 권장합니다. 배움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적고 악성대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하기 전에 3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첫째, 과제나 발표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할 역할이 있는가? 둘째, 규칙이 글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셋째, 리더가 경청을 기본으로 하는가? 이 3가지를 충족한다면 그 모임은 안전합니다. 나의 귀한 시간을 투자할 공동체는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는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후회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금술 재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후회는 사실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내가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후회라는 재료를 산책이라는 열을 가해 메모로 거르고 한 걸음이라는 결정으로 바꾸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회가 몰려오는 순간 머리 싸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딱 한 걸음만 나선다는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움직임은 정체된 감정을 순환시킵니다. 걷는 동안은 복잡한 후회들을 다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의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후회를 무엇으로 대체할까?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회를 내일 친구에게 보낼 따뜻한 문자 한 통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메모장에 세 줄을 적습니다. 버릴 거질, 챙길 거질, 그리고 내일 한 걸음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메모에 적어둔 내일 한 걸음만 반드시 실행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바로 후회에 대한 행동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가 모여 과거의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단한 현재를 만듭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웠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언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독소 유형의 사람들이 쓰는 말 습관을 버리고 대신 쓰는 내 문장을 익혀봅시다. 과시형, 비교형, 낙인형, 촉구형의 독소의 언어 대신 공감과 인정에 그랬구나. 정말 고생했겠다. 협력과 지지에 어디서부터 도울까? 존중과 배려의 내 방식이 궁금해. 동행과 격려의 같이 해볼래? 를 사용하세요.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관계의 질을 가장 빠르게 개선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관계를 맺는 것도 거대한 운명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시기 전에 딱 5초만 시간을 내어 휴대폰 메모장의 첫 줄에 3가지 문장을 함께 적어봅시다. 관계 독소에 예의 있게 선긋기, 하루 20분 걷기, 매일 3줄 메모 실행. 우리가 바꾸는 것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반복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의 루틴을 지켜 스스로 단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여백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작은 한 걸음 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단단한 발걸음을 여백의 위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백의 위로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독소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경계 문장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문장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여백을 드립니다. 짧은 글귀, 위로가 되는 명언,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까지 마음이 지칠 때 머무르고 싶은 채널 여백의 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